오늘 2시간 오전 동안 강의하신 우리 오석은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80여 분이나 이렇게 오셔서 새로 신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다 그래서 굉장히 성황리에 이렇게 벌써 10년 됐는데, 여기 진주에 2014년인가요? 그때 개강했는데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는 대단하신 거예요. 지역에서 이 조그만 데서 끊임없이, 그거는 이 지역의 문화적 척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정신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일 때는 문명이라고 그래요. 용어가 달라요. 물질 문명도 중요하지만 정신문화가 높아야 이제 그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행복도 깊어지고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이 문화가 좋아요. 정신문화가. 그 정신문화가 아주 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가난해도 정신만 맑고 편안하면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물질이 없고 물질에만 빠진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매일 빠지니까 그냥 행복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정신이 올곧으면 그 자체가 행복을 이제 샘솟게 합니다. 그리고 그건 면역력하고 직결돼요. 정신이 아주 맑고 좋으면은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좋다는 것은 염증이 있어도 딴 병로 확대되지 않고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몸에는 매일 이 암 인자가, 그동안 안 걸리신 분들이 여기 오시고 그런 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5,000개 이상의 암 인자가 매일 생성돼서 나오고 있대요. 돌고 있답니다. 의학적인 표현으로. 근데 이제 면역이 약할 때에는 그게 자꾸만 응어리지고 나중에는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시면은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야 돼요. 정신이 좋고 편안하면 얼굴이 펴져요. 급하질 않아. 여유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우리가 이 유학에 있어서 사표가 되고 또 창시자가 되는 분인데, 공자님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한 게 있어요. 이 자공이 공자님의 얼굴 표정, 논어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논어 갖고 이제 주제가 됩니다만, 5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 제자가 딴 분이 공자님이 오면 정치를 맨날 물어보는데 정치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 정치가가 되려고 요구하시는 거냐, 그러면서 질문을 하니까 자공이 있다가 공자님인 본래 그러신 분이 아니다. 정치를 구하해서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아예 그건 세속에서 본 입장이다. 그러면서 공자님의 모습은 온, 양, 공, 경, 양.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보여요. 그게 얼굴상의 대표적인 거예요. 온 써요? 그거 쓰면 더 좋겠네. 이걸 왜 썼느냐면은 제가 그 맹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맹자 보면은 남자가 매일 어디 나갔다 오더니 잘 먹고 와. 그래서 뭐 이렇게 어디서 잘 먹냐 했더니 귀한 사람, 높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온다고 그러는데, 귀한 사람 본 사람이 전화도 온 적이 없어. 오지도 않아. 근데 잘 먹고 와서 그 부인이 따라갔어요. 몰래 아침에 일어서. 그랬더니 고관을 만나고 오는 게 아니라 북망산에 올라가서 장사 지내고 남는 제사 있잖아요. 상사 지내는 데 가서 기웃거리다가 남는 거 얻어먹고, 없으면은 딴 데 가서 또 얻어먹고, 그러고 맨날 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구걸해 먹고 온 거지. 그러니까 그 첩한테 그 본처가
한탄을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하늘과 같은 낭군인데 그 양인이라고 그랬어요. 양인. 남자를 양인이라고 그래. 어떤 양인이 있었는데 그 양인. 우리 남편이 하늘같이 내가 따르고 높여였더니 저 모양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울고 통곡하는 내용이 맹자에 나와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남편을 따른다는 문제가 나와요. 부인은 남편을 따른다. 그래서 부인은 여필 정부예요. 부인은 반드시 남편 지아비를 따른다. 요거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보통 요거는 착각을 주기가 쉬워요. 남자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따르는 줄 알아. 본인이 훌륭하다. 그래서 무조건 남자니까 무조건 따른다. 아니에요. 그 뒤에가 생략된 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반드시 누굴 따르는 거예요? 하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부인은 남편을 따르지만 그 남편은 뭘 따르는 거냐? 하늘을 따르는 거야. 하늘과 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인이나 이 남편이나 다 하늘의 하나가 되려고 그러는 거지 남편 개인을 따르는 게 아닌데 우리는 착각을 해갖고 남자가 잘난 척하고 남자가 부인의 본보기가 돼서 하늘을 따라가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남자지. 시원찮은 남자가 그냥 이 여자를 무시하고 그러는 건 아주 절장부가 돼버려요. 그게 마침 여성분들이 유난히 많이 보여서 이 생각이 잠깐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천이 좋아요. 하늘과 하나. 그래서 양자를 쓰는 거예요. 양이 뭔지 아세요? 어질다도 있지만 착한 거예요. 착한 것이 먼저 바탕이 안 되면 안 돼. 착해야 어질고 어질은 건 현자를 주로 써요. 어질다에는 현이 좋아. 양이 되고 현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더 넓은 측면으로 인격이 이제 둬야 되지. 그래서 양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남편. 이거를 양인, 양부라고도 그러고. 근데 부인이 또 훌륭해졌어요. 같이 남편 따라서. 그럼 양처라고 그러죠. 현모 양처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이게 공자님 상이야. 공자님이 5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온양, 봉검, 양. 이런 거는 잘 기억해 주셨다가 나도 그 이왕이면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충 이거를 논어를 읽어보시고 잘 외우고 계신 분, 익히 아시는 분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의미를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세밀하게 내 것으로 만들면 더 좋아요. 그래서 그냥 보면 안 돼. 똑같은 거에 5개 반복이 아닙니다. 요 5가지를 쓴 게 요걸 분석해 보면 요건 나의 문제예요. 나. 요 2개는 나와 너의 관계의 문제예요. 요거는 나의 모습이고 이거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타자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여행. 이거는 합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 우선 사람이 보면 착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따뜻해야 돼요. 얼굴이. 그래서 온이야. 얼굴이 맑고 깨끗하고 착하고 시골 그야말로 시골 순수한 할아버지 상처럼 어쩐지 접근하고 싶은 거 아주 사나워 보이고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고 그건 위험인 것 같지만은 실제는 굉장히 한 분야에 집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한 게 좋아. 온.
물도 따뜻한 물을 먹는 게 장수하는 겁니다. 찬물은 잠깐은 모르는데 찬물 자꾸 먹으면은 굉장히 위가 놀래고 장 자체가 거부 반응이 나와요. 근데 따뜻한데 뜨거운 거는 안 돼요. 37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요새 말이죠. 100세 살기 위한 내용들이 지금 인터넷에 수없이 깔려 나와요. 이제 그런 거 전부 활용하면 좋아요. 지금 시대가 바뀐 건 아시죠? 이제는 전부 자기가 좋은 거를 암기하고 축적하고 애우고 하는 축적의 시대가 아니야. 전부 그거는 기계 속에 다 들어와서 다 이제 틀기만 하면 나오는 시대, 인터넷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축적의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 활용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은 뭐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야?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바로 인터넷 쳐갖고 그냥 대입하면 다 나와. 그러니까 잠깐 묻지 말고 자기가 치라고 뭐든지 나와. 전에는 전부 공부해서 축적했는데 지금은 활용의 시대.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민속종교에서는 후천세계라고 그래요.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 개벽을 해버린 거예요. 천지개벽을 했어요. 이제 역사가 천지개벽하는 시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예요.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더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얘기로 다시 해. 오는 뭐에? 따뜻한 거. 그래서 부드러운 얼굴이 좋아요. 근데 이거 오늘부터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관상은 심상의 축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여유가 갖고 남 생각하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자꾸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얼굴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잠깐 한다고 해서 잠깐 해도 괜찮죠. 그게 쌓이는 거니까. 그래서 링컨은 40세 되면은 자기 얼굴 책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야. 잘생기고 못생기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너무 좋은 상이 있어. 인상이 참 좋다 그러면 최고야.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오면 항상 여러분들 인상부터 봐. 근데 대체로 좋아요. 왜냐면은 장사하고 막 상정경정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상이 달라요. 굉장히. 그래서 관상 전문가로 보는 사람들이 대학교 들어와갖고 제가 만나러 온 친구가 있었어요. 관상 전문가들. 너무 오래간만에 대학교 와보니까 상들이 좋다는 거예요. 대학생들의 상이. 그거는 왜냐면 생존경쟁의 그 상이 아니거든. 그래서 자기도 놀랬다 그랬는데 따뜻한 게 좋아. 근데 따뜻한 것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착한 게 들어있어. 이게 나의 그 모습이야. 올량의 모습이야. 올량. 자궁이 공자님을 그렇게 상이 그렇다 이거죠. 요거는 공검인데 요거는 뭐예요? 남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떤 자세가 익숙해졌는가. 행동 거지로다가 나타난 거죠. 낯빛에서 행동 거지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공이야. 공손하다고 그런 거는 막대한다가 아니에요. 인권을 생각하고 상대방 좀 높이면서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부드럽게 대하는 거. 이게 공이야. 그래서 그 중용에 보면 독공이 천하편이라는 게 있어. 공손하게 하는 마음을 공손하게 하는 행동을 쌓아놓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 대통령에는 인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독공이 천하편이라 천하를 다 거르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가 아주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공의 습관 아니야. 공. 그러니까 공이 아니라 이러면 더 좋아. 이제 그 하나하나 도덕 덕목들을 자꾸 곰씹어갖고 이게 뭐냐 말이야. 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내 걸 만들어야 이제 와닿아요. 그 제가 지금 이제 와서 전부 공부를 하고 숱한 이 사회생활하면서 별걸 다 겪어버려갖고 지금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논어를 강의를 지금 해달라 그래서 지난해 이 논어 강의 시작했는데 논어가 너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건 옛날에 본 논어가 아니야. 너무 여실해. 그래갖고서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어쨌든 공이 아니 되는 건 공하면서도 편안해야 돼. 이건 어떤 건지 아세요?
자연스러운 공일 때 아니야. 아니 나와. 이런 경우에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텔레비 나온다 그러니까 텔레비 찍는다고 그러니까 모처럼 나오니까 잘 보이려고 아주 공손한 척 그래서 이제 막 이게 근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색한 거야. 안 했던 걸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쓰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평상시 늘 그래 왔으면 찍던 안 찍던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야. 공이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거를 7년 동안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관계를 가질 때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자세가 공이야. 요거는 인간관계고 요거는 물질관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관계를 얘기할 땐 뭐 얘기한 거예요? 검소한 거예요. 낭비 안 하고 쓸 것만 쓰는 거야. 남는 거는 돌려주거나 다른 사람 좋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 이게 최고예요. 붙잡고서 있는 거 붙잡고 그냥 꼭 쥐고 있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미련해. 그거 왜 쥐고 죽어. 그냥 펼쳐고 죽으면 얼마나 좋아. 딴 사람에게 혜택이 가니까. 그래서 이걸 검이 그렇지만 검이라는 거는 내가 쓸 거를 쓰는 거예요. 이 검소가 무조건 안 쓰는 걸로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쓸 때는 몇 천만 원이라도 쓸 때는 과감히 쓸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안 쓰고 무조건 걸어다니고 무조건 돈만 있으면 지출 안 한다 그래갖고서 죽는다. 그건 검소가 자칫 잘못된 검이지. 그러니까 요 검 이해가 되겠죠? 요 경제 개념이에요. 물질 개념이에요. 그리고 일 처리할 때도 실질적인 것만 딱 해야지 실질적인 걸 안 하는 건 다 방만한 거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마지막 총합이야. 온양과 공공을 합친 게 양이야. 양은 뭐예요? 사양할 양자. 사양, 겸손, 겸양. 이거는 능력이 있는 자만이 겸양이 나와요. 능력이 없으면 겸손이 안 나와. 질투와 시기가 나오지. 달라요. 양이 된다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데 내가 취직하겠다 그러는 건 조금 괜찮은 거예요. 사실 원리적인 걸로 들어가면 취직하겠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강의를 제가 이제 있는데 아는 사람들이 자꾸 강의를 좀 하게 해달라고 좀 알선해달라고 뭐 있으면은 저 성대 있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강의는 내가 요청해서 하는 게 아니다. 좀 심한 사람은 한 번 갔다가 강의하면 실무자한테 돈 좀 뭐 찔러줘 갖고 다음에 또 불러달라고. 그건 아주 최악이에요. 그건 또 시켜봐 갖고 강의해봐야 의미가 없어. 금방 부서져 버려. 그 어떤 거냐. 워낙 딴 사람들이 더 알아갖고 해달라고 했는데 실제 난 바빠서 좀 못하겠다고 좀 더 좋은 사람한테 하라고. 이게 사양이야. 사양 아시죠? 사양되면 삼양지덕이라는 게 있죠? 3번 사양하는 거 있어. 처음에는 예사가 있어요. 1번 한 번 딴 사람에게 기회 줘라. 두 번째가 고사야. 난 안 한다. 자꾸만 그 딴 사람 하니까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해라 그래갖고 슬쩍 자기를 높이려고 다시 이제 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오도의 오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진짜 안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고사를 해. 그래도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요청하면 부득이야. 그래서 이걸 저는 제일 좋아하는 글자가 이겁니다. 이 세상 사는데 부득이로 사는 거야. 구걸하면서 사는 게 아니야. 구직이 아니야. 구직, 구원 이건 다 시원찮은 단계야. 그 위에 올라가면 부득이야. 부득이라는 건 그만둘 수가 없어. 그만둘 수 없다는 건 뭐예요?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3번이나 사양을 하고 고사도 해갖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득이 이제 받는 게 삼양지덕입니다.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의례적인 삼양지덕은 그 시원찮은 사양지덕이 그래야 하고 나오는 게 양이에요. 양으로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그저 미국의 그 국부로다가 수상받는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플랭컨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참 어렸을 때부터 싹수가 달랐어. 어렸을 때 미국에 태어난 미국의 국부로 수망받는 나중에 인물이 됐죠.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해서 피레침도 발명하고 그랬던 유명한 사람. 1930년대 미국 공황 때에 다 믿는데 이분을 국부로 승강해갖고 믿어서 또 전환시키고 그러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막노동하고 가난했어. 근데 싹수가 있었던 것 딴 게 아니라 노트 하나 갖고서 거기다가 뭘 했느냐면 도덕 덕목을 썼어. 진실하자. 그리고 거기다 3칸을 해서 오늘 하루 진실했으면 동그라미, 진실하지 않았으면 가위표, 했다가 안 했다 했으면 세모, 이렇게 치는 걸 3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진실, 성실, 자꾸만 덕목이 늘어났어요. 그 나중에 가니까 13가지 덕목으로 갔는데 마지막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겸손이야. 겸양이야. 겸손은 있으나마나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온양, 공공양, 나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고 종합의 문제다. 이런 걸로다가 이해하시면은 훨씬 와닿는 게 좋죠. 일단 그렇게 아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노노에 대한 건데 노노는 너무 잘 하시는 거라 여기서 또 많은 걸 다시 되풀이할 필요 없이 핵심되는 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74쪽에서부터 그게 있죠.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인류가 어떻게 돼가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세계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아신다면 벌써 생각이 열린 마음이 되어가고 그 속에 나하고 그 속에 우리나라고 그 속에서의 그 역할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우선 적은 것부터 우리 지금 가까이는 우선 난리가 났죠. 그냥 대통령 문제 파면되고 또 뽑고 또 지금 선거 과정이고 또 이제 이런 걸로 지도자 문제, 자질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자질자질한 문제도 있지만 아주 큰 걸로 넘어가죠. 큰 것부터 얘기하죠. 인류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꼭 아셔야 돼. 지금 인류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까지는 몇 점만 그냥 시간 없으니까 얘기하겠어요. 지금까지는 지구의 역사였어요. 지구 속에서 좋으나 싫으나 싸우고 뒤집고 했어. 이제는 어떤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우주 시대로 넘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시발점이 올해 벌써 시작된 거예요. 여태 벌써 그거는 이미 달나라 갈 때부터 시작됐으니까 7점 문제야 1967년인가요? 달나라 처음 했던 거. 그래서 달나라 탐험에 대한 우주 시대를 하고 있는 관장하고 있는 유일한 기구가 미국의 유일한 게 아니라 그 대표 기구가 미국의 나사지요. 나사에서는 이제 달로 해서 넘어가는데 지금 달이 아니야. 화성이야. 그 화성에 아주 모든 게 뺏긴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화성에 올인한 사람이. 그게 일론 머스크야. 15, 16살 때부터 이미 화성에 힐링이 꽂혀갖고 일생을 화성 탐사하는데 내 모든 걸 투자하리라 해갖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로켓 발사하는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 기업까지 이제 연장하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누구와 만났느냐면 트럼프하고 만났어. 트럼프는 지금 문제가 또 많이 있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호무역이니 미국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또 세계에 있어왔던 질서를 다 바꾸고 있으니까 지금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선 안 되니까 그래. 미국은 그렇게 딴 나라를 구원해 주다 보니까 우리는 뭐 때문에 그러냐, 왜 싸느냐 그랬는데 우리 미국도 살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기적 동기로 나온 게 트럼프고 인기 얻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당선은 됐는데 문제는 일론 머스크가 이 화성에 대한 거를 일생 평생을 저기를 했는데 화성이 지금 표면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하 80도예요. 그러니까 화성에 도착해도 밖에 못 살아요. 화성에 지하로 들어가야 돼. 그 지하로 들어가는 기구가 또 필요하고 그런 건설 업체를 만들어 놓은 게 일론 머스크야. 그러니까 이미 고다각도로 다 지금 연구해서 또 준비해서 돈을 축복해놔서 충분히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뭐 하나가 걸렸느냐면 정치 문제의 제도가 걸린 거야. 정치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정치 권력이 중요하다 그래갖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트럼프하고 만난 거예요. 왜 그게 또 만났느냐면 트럼프가 지난 2017년이니까 지금 벌써 한 6, 7년 전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50주년 달 탐사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트럼프가 마침 참석했다가 일론 머스크의 그 자극을 주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무식코 한 말인데 지금 달 통해서 꼭 화성을 갈 필요가 있느냐, 직접 화성으로 가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무심코 해버렸어요. 그게 이 사람이다 그래갖고 잡아갖고 투자를 해갖고 이번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화성으로 가기 위한 이 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지금까지는 다만 미래에 잘 되면 간다 했는데 구체화돼요. 그래서 2024년이죠. 2년 뒤에는 무인 화성 탐사선이 내릴 계획이고 2028년에는 유인 탐사선을 지금 보내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달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 달을 통과시키니까 달의 그 훈련이나 기초 역량을 연습할 땅이 필요한데 그게 그린랜드 아세요? 그 요새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그 덴마크 땅이었던 그린랜드가 달하고 흡사돼요. 그게 딴 요인도 있어서 지금 땅 욕심내는 것 같지만 달 탐사 훈련지야 그게. 그래서 거기서 훈련해서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요점을 다시 얘기한다면은 어떤 시대예요? 우주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구를 유사시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큰 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 단초가 이미 열리고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속에 사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지금 핵전쟁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아주 커요. 그 핵전쟁은 이 인간이 저기 할 때는 전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이 나왔거든. 인공지능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지금 자체네. 지구 문제에서 인공지능은 새로운 외계인이 나온 거예요. 전에는 외계인이 지구 밖에 뭐 어디 있을 거라 했는데 아니야.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시대가 오는 날 이제 드디어 인간이 진짜인지 인공지능이 진짜인지 몰라. 인공지능이 자칫 잘못하면 핵폭탄 한번 터지면 완전히 서로가 그냥 터지고 그러다 보면 지구를 포기할 때가 옵니다. 그 포기할 때를 대비해서 화성 탐사라는 우주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지나면 지역 감정, 민족 감정, 국가 개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부서지고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 하나가 되는 게 지금 이미 경제 문제에서 된 게 EU가 먼저 만들어졌죠. 유럽에는 경제 단위가 전 국가가 하나가 돼 버렸잖아요. 그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 문제 이런 거 지금 우리가 걱정하잖아요. 한국의 인구가 지금 이건 한국이라는 지역과 국가 단위로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은 인류가 하나가 되는 시대에는 의미가 없어. 각 곳의 하나의 지역적 특성이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간의 이 인구 문제도 이제는 어떤 시대로 넘어가는 줄 아세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연애해서 결혼해서 아기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건 낭만 시대의 인간 육아법이에요. 이제는 국가에서 전부 뭐를 해? 난자정자를 20대 전후로 수집을 해. 그래갖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고 유경을 시키는 시대로 넘어가요. 그럼 이제 드디어 국가에서 대량 인구의 문제는 원초적으로 다 해결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시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속에서는 제한된 속에서 사니까, 그 시대가 오기 전에 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생각하면 큰 틀 속에 작은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붙잡혀. 지금 세상이 바뀌었는데 말이야, 자꾸 유교의 그냥 예절 그거에 붙잡혀갖고 전부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폭이 좁은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유교의 예절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예절이니까. 넓게 보면 예절은 모든 인간의 양심, 올량의 자세가 밖으로 행동으로 나온 게 예거든. 그러니까 예라는 건 대단히 좋은데, 그걸 규정하는 게 요새 뭐야? 관원상제의 의례라고 그래요. 의례 같은 문제들이 이제 규정돼 왔죠. 근데 그건 조선시대 때 의례의 문제였죠. 지금은 놀랍게도 지금 매장이 없어진 시대로 바뀌었어요. 매장 됐을 때 절차가 이제 전부 의식 절차가 어렵고 굉장히 다양하고 세밀하게 분석됐지. 지금은 화장을 해버려. 사람들이 사무제는 지낸데 사무제를 왜 지냈는지도 몰라. 원래 입관하면서 절차가 상해서 초우, 제우, 사무 이렇게 해서 발인한 뒤에 3일 뒤에 이제 제사 지내는 게 저인데, 발인 전에 그 절차가 다 없어져 버리고 화장터로 가버리는데 뭐 전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속에서 사무라는 것만 하나 기억나갖고 해야 된다 그러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바뀌고 전통의 그거에 집착하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좁은 의미의 식견이 되는 걸 아시면서 좀 보시라고 제가 잠깐 일단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 논어로 좀 들어가죠. 그 논어로 들어가려면은 우선은 교재를 같이 보면서 좀 지나가죠. 교재 74쪽이죠? 그러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무슨 시대라고요? 인터넷? 말씀만 하시면은 듣기만 하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걸로 만들어서 인터넷 활용의 시대.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는 사람도 자꾸 지식을 자꾸 골치 아픈 거를 나열해서 얘기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인터넷에 있는 걸 뭐 반복해서 지금 시간에 얘기해. 여기서는 뭐만 얘기하는 거예요? 모멘트만 주는 거예요. 모티브만 주는 거예요. 핵심은 뭐다? 시각만 탁탁탁 전달해 주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응용을 해갖고 나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모티브를 주기 위한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니까 세부적인 논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거나 확인하면 돼요. 우선 논어라는 용어도 조금 아시고 좀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쉬운 거는 또 보통은 무시해버려. 나중에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 여러분 공부 중에 지금 어려운 공부가 주역이 있는데, 주역이 우주의 원리를 도식화하고 형상화한 거예요. 64개로다가 수많은 인간의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걸 64개로 도형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64개에 들어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이제 알아갖고 있는데, 다산에 한번 제주도에 유배 갔는데 거기 제주도의 주역에 밝은 사람이 있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주역에 대해서 강조하고 좋아하고 또 얘기하길래 다산이 하나 물어봤대. 주역이 공부하시는 건 아시겠지만은 음을 얘기할 때는 숫자를 뭐라고 씁니까? 양을 쓸 때는 뭐라고 해요? 양을 쓸 때는 구라고 그래요. 초구효, 구이효, 구삼효, 구사오, 삼구효. 본때일 때는 뭐라고 써요?
본때 음이거든. 음으로 가는 게 본때잖아요. 유구를 써. 유. 그거 왜 국을 쓰느냐? 왜 육을 쓰느냐고 물어봤어요. 말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건 쓰는 거니까 당연한 줄 알고 넘어가다가 핵심이 짚혀진 거예요. 대답을 못해. 그래서 갖다가 얼버무린 게 뭐냐면 양의 숫자는 1, 2, 3, 4, 5, 6, 7, 8, 9인데 최대치의 양으로 글을 쓴 거다. 그거가 또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6을 쓰느냐 그러면 최대치의 6을 쓰려면 음을 쓰려면 뭐를 8을 써야지. 왜 2, 4, 6, 8 그렇게 되니까 8을 써야지 왜 6을 써?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9를 쓰고 왜 6을 쓰는지에 대한 거는 너무 상식적이니까 모르고 넘어갔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서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자기 얘기하면 안 돼요. 전부 근거를 갖고 그리고 하나도 아무 때나 다 얘기해도 맞아야 돼. 틀린 거고 바뀌면 그거는 양수의 합이 기본수가 이 우주에는 십진법이 있지만은 십진법의 기본수는 오진법이에요. 1, 2, 3, 4, 5야. 그걸 확대한 게 오행수예요. 오행의 원리야. 수와 목금토 있잖아요. 숫자로 얘기하면 1, 2, 3, 4, 5야. 이해가 되시겠죠? 1, 2, 3, 4, 5를 생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6, 7, 8, 9, 10은 뭐라고 그래? 성수라고 그래요. 생수는 애초에 태어난 5개의 원소고 그걸 다시 확장해서 나가는 게 성수야. 6, 7, 8, 9, 10을 다시 줄이면 1, 2, 3, 4, 5가 되거든.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1, 2, 3, 4, 5의 양수는 어떤 거야? 1. 홀수가 양수예요. 짝수는 음이고. 그리고 홀수가 뭐가 있어? 1, 3, 5. 합치면 뭐가 돼? 앞뒤예요. 음수가 뭐야? 2와 4야. 그거 합친 게 6이야. 최대치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자꾸 부분적으로 알아갖고 자꾸 그게 이제 뭐 우기들도 잘해. 그런 사람은 그냥 뭐라고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쎄요. 알지도 못한다 그러고 무시하고. 아니야. 정확하게 알아서 그리고 확실하게 한다면 내 걸 돼야 변하는. 왜 이 얘기가 이제 길어졌냐면 논어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단편적인 얘기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알면 안 된다고. 하나하나 의미를 깊이 들어가서 본수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거기 녹아있어. 그거를 깨달으면 좋아요.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의론이라고 하고 언어라고 얘기해요. 우리 단어로 많이 쓰는데 의와 논의 차이점을 아시는 사람 있어요? 의는 뭐고 논은 뭐예요? 의와 논의 차이점. 행동과 말은 네?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 말은 여기에 다 말인 거 이게 다 말이에요. 말. 행동은 들어가지도 않았어. 여기다 행동을 넣을 이유가 없어요. 말인데 말을 분석하니까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쓰는 용어가 먼저 이거부터 의와 논에서 이것이 구분점을 이거는 과거 얘기를 분석한 거예요. 과거 지나간 걸 따지는 게 논이야. 지나간 걸 갖고 지금까지 분석해서 쓰는 게 논문이야. 박사 논문, 학위 논문, 논이야. 이해가 되겠죠?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려는 거야. 지금 이후를 얘기하려고. 같은 걸 얘기해도 과거의 얘기를 하느냐 미래 얘기를 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야. 국회의원의 의원은 지나간 거 갖고 검식부 따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면 안 돼. 미래의 문제를 어떻게 분석해서 대비하느냐 이걸 얘기해야지. 의사, 의회 이해가 되겠죠? 근데 논어의 논은 지나간 거에 대한 분석이고 거기에 대한 대화예요. 논. 언어라 그랬는데 어와 언의 차이점은 아시죠? 이건 어는 뭐고 어는 뭘까요?
앞에는 나의 말을 응? 막 얘기하셔도 좋아. 틀려도 돼. 틀릴수록 더 좋아 나는. 이거는 독백이에요. 혼자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같이 얘기하는 거야. 대화야. 달라요. 그죠? 그래서 이 논어가구라는 의미는 과거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문제점과 비전을 찾아내고 그러면서 대화체로 된 거예요. 그래서 유학의 책은 논어의 책은 인류의 최초의 대화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인류의 문명사에서 최초의 대화책. 그런 의미를 알고 계셨어요? 여태까지 그냥 논어는 공자님이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그냥 묶어낸 책이다. 아니, 그거를 대화 어록을 최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전에 역사책은 그 뒤에 한나라 때 사마천이 사기를 쓰는 바람에 역사 기록이 앞에 이렇게 쭉 이어지죠. 역사가 인류 역사가 있어졌는데 문명사는 몇 년 된 줄 아세요? 문명사. 인류의 문명을 얘기하고 문화를 얘기하는 역사 기간은 얼마 됐을 것 같아요? 그게 연임론 때부터야. 그 이전에는 기록만 있은 거야. 사망오제가 있었다. 근데 사망오제 중에서 연임금의 구체적인 사적을 적고 있는 책이 서경이에요. 서경에는 연임금의 구체적인 문명사가 다 담뿍 들어있지. 인류 문명사의 시조는 서경입니다. 그게 5천년이에요. 5천년. BC 2333년에 연임금이 즉위했거든. 그건 각골문에 의해서 논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2024년이 됐으니까 그건 4천 거의 5천년 반만 년이죠. 인류의 시조는 46억 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토기가 나오고 이 석기 시대로 넘어오고 청동기 시대로 넘어온 게 2, 3만 년 전이고 불과 5천년 역사 중에서 최초의 역사 문명사를 기록한 게 서경이고 최초의 대화 기록을 한 게 논어라고. 이해가 되시겠죠? 왜 논어가 왜 중요한지 알아요. 그리고 논어가 왜 중요한지 공자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공자는 돌아가신 뒤에 이거야. 한번 도를 현실에 구현해 보려고 했더니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이 자꾸 묻혀있거든. 다 현실에, 물질에, 폭력에, 그 다음에 자꾸만 투쟁에만 이익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는 얘기가 안 먹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자들하고 기대해 보려다가 제자들한테도 기대가 안 되니까 책을 맨집하고 편집한 게 사서 말고 오경, 그리고 오경이 6경이 뭐야? 13경까지 들어갔죠. 예? 그건 고대 경전이에요. 13경이 뭔지 아시죠? 시경, 문학에 대한 걸 뭐하는 거예요. 공자님이 수없이 많은 시 중에서 난잡하게 많았던 그 떠도는 시 중에서 필요한 거 3,000개만 딱 뽑아서 모델로 삼은 게 시경이야. 참 공자님이 편집한 거야. 저술한 게 아니라 편집이에요. 저술을 창작이라고 해요. 그래서 편집을 해갖고 깎을 건 깎고 보탤 건 보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경은 문화, 시를 모아놓은 거고 서경은 뭐예요? 역사 기록을 드디어 과거에도 다 기록이 있었어요. 그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해서 모델이 되는 거를 연임금 때부터 기록을 해놓은 게 뭐야? 편집한 게 서경입니다. 그 다음에 주역은 이미 옛날부터 점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술수에 능한 사람에 의해서.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주역으로 도덕적 역, 기복적 역에서 어쩌다가 맞죠? 점치는 이런 기복적 역을 도덕적 역을 의리역이라고 그래요. 의리역, 복서역이라고 그래요. 기복적 역을 옛날엔 전부 복서, 복희 때부터 이미 상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나라 때 와서 문왕이 괴명을 만들고 주공이 효사를 쓰고 이래서 기본 틀을 만들었는데 전부 정치는 걸 거기다 언급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 어려워. 그걸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공자님. 그 공자님의 의지력이라고.
그걸 10익이라고 그래. 10가지로 보조재료를 써갖고 보충해서 기가 막혀요. 그 주역을 볼 때는 반드시 공자님의 의력을 통해서 이해해야 이게 이렇게 이름이 지은 거고 이런 뜻이고 이름은 기라고 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순수하면 인간이 착하면 점 안 쳐도 돼. 이제 이런 거를 얘기한 게 얘기 얘기는 의례를 나누고 얘기도 3례가 있어요. 이론사가 얘기야. 근데 관원상제 그 실습하는 의식 절차를 얘기한 게 의례야. 이걸 국가의 진행으로다가 얘기한 게 주례야. 그래서 이 3례가 있는 거예요. 의례, 주례, 그 다음에 뭐예요? 얘기. 그 얘기만 우리는 대국어로 따진 것 뿐이지. 그래서 3례라고 그래. 시경, 서경, 얘기, 춘추. 춘추는 뭐예요? 이미 지나간 역사 기록 속에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역사 평가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걸 쓴 게 역사 평가야. 그게 춘추. 그 다음에 시서역 예기 춘추 악경. 그래서 육경은 산수했는데 악경은 없어졌지. 그래서 이 춘추는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춘추에 대한 역사 내용을 모아놓은 게 좌공명의 춘추 좌전이고 공자님이 거기 표편의 뜻이 뭐냐는 걸 얘기한 게 공양전이고 그리고 좀 더 저기 하면은 그걸 합쳐서 얘기한 게 공양전이라서 춘추 3전에다가 예기 3례 그리고 시서역 구경이잖아요. 구경에다가 나중에 노노맹자가 들어가면 11경, 11경에다가 효경이 들어가면 12경, 그리고 문자로서의 경전인 이하를 합치면 13경. 핵심이 뭔지는 아셔야 돼요. 시의 핵심은 사무사야.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서경의 핵심은 흠이야. 흠. 정치는 흠으로 하는 거예요. 흠이 뭐냐면 공경하는 거야. 무시하면 안 돼. 모든 일이든지 공경의 자세로 어렵게 힘들게 높이는 자세가 흠이야. 흠제하라 그래. 연임금이 순임금에게 얘기할 때도 흠제하라부터 시작해요. 이 흠의 사상, 공경의 사상이에요. 나중에. 그 다음에 역경의 핵심은 뭐예요? 역은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시중 얘기해 주려고. 중경이야. 중경. 시중. 얘기는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얘기의 핵심은 뭐야? 행동 절차를 갖고 있는 마음을 경이라고 그래요. 방법론이야 이건 방법론. 근데 본질은 뭐냐? 하늘의 원리, 천도의 원리의 핵심은 성이에요. 성. 이 성을 구체화 구현시키는 방법이 경이야. 이 성과 경을 잘 아시기만 해도 핵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딴 공부를 해도 이해가 이제 될 수 있어. 성은 이거는 우주의 원리고 천도의 원리고 권도의 원리예요. 모든 우주의 핵심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이야. 그래서 이 성을 강조한 책이 뭐예요? 이게 중용이에요. 중용은 성만 알면 돼. 천을 알아야 되니까. 천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알려니까 성을 알아야 돼. 성이 뭐냐? 이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문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알기 쉽게 진실무망이라고 얘기해요. 성은 진실무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무망이 뭐예요? 우주는 전부 참된 거야. 시종일관 참된 거로 연결해. 이걸 정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정직. 그러니까 인간이 왜 정직하게 사느냐? 우주 원리가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어떡하냐? 끝이 안 좋아. 끝내 결국은 망가져. 자기가 죽거나 관계가 되는 사람이 다 망가져. 그러니까 정직이 대단한 거예요. 인지생야직이라 논어에 나오죠. 사람이 태어나면 지구로 나온 거야. 근데 정직하지 않게 살았어. 정직하지 않게 했어. 지금 뭐 이재명인지 누구 나오고 있잖아요. 정직을 다 잃어버리는데 무슨 정치를 해.
그래서 스스로 먼저 그만뒀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것도 안 두는 시대로 바뀌었어. 우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주 세상이 거칠어졌죠. 그래서 정직한 거 인지생야 직이라. 근데 직하지 않고 살았어. 지금까지 다행히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해? 행위면이라. 요행이 산 건 줄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반듯하게 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죽어도 반드시 행위면이다. 그렇게 참대. 근데 참되기만 하면 안 돼. 그건 굉장히 원리적이고 관념적이지. 참된 건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돼야 돼. 구체적인 뭐예요? 실제 돈이 돼야 돼. 실제 생활이 돼야 돼. 실제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실이라고 그래. 진과 실이 그게 하나가 뼈대가 되고 본질이 된다면 실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먹을 게 만들어지고 내 능력이 발휘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설득이 되는 게 실이야. 실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실. 그것만 갖고 하면 돼. 하나 더 붙였어. 진실도 중요하지만 뭐가 맞아야 돼? 상황에 맞아야 돼. 상황에 안 맞으면 그건 부서지는 거야. 아무리 진실해도 소용없어. 그걸 뭐라고 해? 무망이라고 해. 무망을 보통 이해를 못해. 왜 이해 못하냐? 이 망령될 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망령될 망자가 들어가니까 망령되지 말라니까 늙어서 망령만 안 떨면 되겠구나. 그런 걸로 오해해.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때의 망은 과불급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딱 맞지 못한 거야. 적중이 안 된 거야. 적중이 안 된 걸 뭐라고 그래? 노망이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망이 없는 거는 뭐예요? 딱 살아서 명료하게 지금 이 순간에 어제하고 오늘이 또 달라요. 또 이 나라에 있을 때와 저 나라에 있을 때가 상황 처지마다 달라. 적중하는 거. 시시때 때 적중하는 건 시중이라고 해요. 때 시자에다가 시중. 그 시중이 뭐야?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중이겠죠. 무망이겠죠. 그래서 이걸 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주가 살아온 거고 자연의 생존이 된 거야. 그걸 지키는 방법이 뭐야? 지키는 방법. 경이야. 경은 방법론이에요. 이건 본질적 내용이고 경. 그래서 이거 강조한 사람이 누구야? 이게 태계야. 태계의 경철학이라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 성을 구현시키는 방법을 아예 생활 속에서 인간 삶 속에서 당신의 인생 속에서 한치 오차 없이 노력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그럴 수가 없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인간은 부족하게 전부 다 과부로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패낼수록 태계 선생은 감동이 있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경으로 인생을 꾸려나가. 그래서 경을 송대에 와서는 5가지 얘기를 했죠. 경이 되려면 딴 생각하면 안 돼. 주일무적이 되게 돼. 주일무적.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반듯해야 돼. 삐뚤하게 나가고 늘어나가고는 안 돼. 여기 공부를 할 때에도 딱 앉아갖고 정확하게 있는 사람하고 딱 삐딱하게 있거나 여차하게 있으면 언제든지 좋을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으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와서 여기 앉는 게 최고 좋아요. 이왕 돈 주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우왕은 강의 들을 때 제일 옆에 앉아갖고 요 말 얘기하는 걸 하나도 안 빼고 전부 적어놓는 사람이라면 최고야. 그런 제가 그걸 실천해봤어요. 문제 대학교 다닐 때 그랬더니 장학금이 좋아. 장학금을 받았어. 아무리 어려운 저기도 학점 탔다. 맨 앞에 있는데 뭐 따졌는데. 그래서 기침한 것까지 적어놔요. 그런다고. 그러면 거기서 노치가 나오고. 그리고 그게 주일무적의 정제음술이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야 돼? 이 생각 저 생각하면 안 돼. 성성 깨어있어야 돼. 성성. 그러기 위해서는 전부 다 뭐를 해야 돼? 수렴해야 돼. 마음을. 경건한 마음. 그래서 나가는 걸 송대의 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걸 일상화시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구현한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경의 철학을 실천한 게 태계예요. 그거는 중국도 못 따라오는 거야. 한국의 태계만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강점이야. 내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행동거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성화학십도의 마지막 경제장동과 야매장도가 9도 10도 깔린 거예요. 끊임없이 태국서부터 끝에 10도가 다 병이에요. 근데 율곡의 핵심은 뭘까요? 율곡은 이론적 측면에 그 뛰어난 천재에 그렇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유학이론, 한국 유학이론은 율곡에서 완성인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의 철학이라고 해요. 율곡 그러면 성, 세계 그러면 경 그러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런지를. 그냥 대충 알아갖고는 안 돼. 여실하게 알아야 그랬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 핵심이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지금 5경 13경 얘기했잖아요. 조금 얘기하고 쉴 때니까 조금 13경이 그렇게 13개로 확대된 경전들이지만 핵심은 뭘까요? 대표는 논어예요. 딴 거는 부분적 역할을 해주지만 논어에는 공자님의 언행을 통해서 말씀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지혜를 주는데 그게 일시적 지혜가 아니라 5000년 역사에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전부 지혜를 줄 수 있는 책이 논어예요. 그래서 그걸 바이블 중에 바이블이야. 우리말로 하면 경중 경이야. 경서 중에 경서가 논어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거기 있는 하나는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5천년이 아니라 2500년 동안 따졌지. 공자가 551년 출생이시니까 공자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들어갔으니까 2500년 동안 논어에 나오는 글자에 다른 거, 공자님의 언행에 불일치한 거, 또 하자가 있는 게 있는가를 수없이 따지니까 문제가 없어. 기가 막혀. 맹자만 해도 따지면 나와. 거긴 좀 머리가 좋아갖고 규각이라 잘난 척하는 게 조금 들어있어. 그저 맹자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도 드물죠. 그렇지만 공자는 없죠.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88년도에 1988년이에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각 분야에 인류의 미래를 진단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그때 80년대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놀랍게도 논의하면서 그 나중에 성명서를 내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논어를 오늘날 새롭게 활용하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도덕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지혜가 들어있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죠. 유학의 인물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따질 거 없죠. 그 공자야. 지금 공자가 왜 공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공자보다 더 훌륭하고 정책 유연한 사람이 요순우, 당나무왕, 기범그 앞에 7성향이 쭉 있어. 그런데도 왜 공자냐 말이야. 공자는 유교를 종합해서 창시했다는 거야. 종합해서 부분적으로 얘기한 거하고 종합한 거하고 달라요. 종합해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다 초점을 둔 거예요? 인간에다가. 그거 알아야 돼. 하늘에 초점 둔 게 아니에요. 하은주가 있었지만 은나라 때에는 정치가 무슨 정치인지 알았어요? 하늘에 둔 정치였어요. 은나라 정치. 은나라 있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은나라의 그 정치는 빨리 시대는 얘기인가 나 모르겠네. 금방 쳐요. 은나라를 세운 건 탕이라는 사람인데 탕이라는 사람이 세운 은나라가 마지막 주에 의해서 이제 엉망이 돼서 주나라로 넘어갔는데 은나라에는 신비주의적 종교 문화의 중심 시대. 그때 전부 점쳐서 뭐야 참 하늘에 덮친 거야. 하늘에 덮친 게 그게 각골문으로 나중에 등장돼요. 근데 주나라에 따라와서 바뀐 거야. 하늘이 뭐가 안 돼? 자꾸 하늘 때문에 인간이 죽느냐? 하늘이 주인공이냐? 인간이 주인공이냐? 인간이 주인공이다. 하늘도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늘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전환점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그게 공자. 대단한 거죠. 공자는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똑같이 인간을 강조하는 4대 서민 중에 두 사람인데 인간의 저쪽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 인간의 존엄성을 믿고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가치를 구현하는 이런 인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어인지 왜 문자인지를 좀 알고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들어서 지금 앞에 서론식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5분만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인간 공자의 구체적인 내용, 그것도 핵심만 톡톡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요 요새 인터넷이 참 좋아서 너무나 놀라운 걸 저기에 그렇게 인터넷 산보를 제가 하는데 산보 물론 저 걷는 거에만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지하실에서 산보하면서 열하일기를 다 띈 거야. 쫙 요새는 다 읽어줘요. 뭐 5만 가지 책을. 왜 열하일기가 중요한지 또 그 핵심이 뭔지 뭐 이 열하일기뿐이 아니에요. 춘추전국 시대에 일어난 일 뭐 전부 나와.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직접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제 시작합니다. 저 지방방송은 이제 잠깐만 여기 중앙방송에 좀 길을. 근데 요새 뭐가 나왔냐면 100세 사는 사람들의 그 전형을 뽑아서 추출해 보니까 5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장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여태까지는 몰랐던 건데 여태 전문의를 만나야 알아주던지 말든가 하는데 지금 인터넷에 전부 다 그 전문의 이상의 내용들을 전부 뽑아서 얘기해 주니 얼마나 시대가 바뀌어. 이 요새 100세 안에 죽는다는 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전부 100세를 기본 넘겨야 돼. 여기 사신 분들은 120세. 물론 관리를 한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명에 따라서 죽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최소한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좋은지 아세요? 아주 간단하면서 100세 사는 사람들은 새롭게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공통적인 것. 평상시 생활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생활 속에 물을 익었으니까. 그 중에 첫째가 간헐적 공복입니다. 뭔 소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밥을 먹고 위장을 14시간을 비워두는 것이 최고 좋다는 거예요. 12시간 이상 시작할 때 14시간을 비워둔다. 규칙적인 삶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비워들면은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느냐면은 생체 리듬이 생체 생성시키는 저기가 막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피곤했던 저 피로들 잘못된 세포들이 소멸되고, 그러니까 식생활에 있어서 단식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 적이 있었는데 그게 한참 끊는 거고, 하루에 간헐적 단식이라고 그랬으니까 가능하면 저녁은 6시 이전에 딱 끝내고 그 다음에 아침에 8시 밥 먹을 때까지 일체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뭐가 좋으냐? 잠자리에서는 제일 좋은 게 미지근한 물을 마셔두는 게 생각 외세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거나 잠자리에서 잠깐 깼을 때에도 미지근한 물 옆에 있다가 한 모금 마셔주면 엄청난 신체 변화에 촉진력을 준대요.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소하게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아주 소홀했던 것들이 그렇게 있구나 하는 걸. 그래서 저는 지금 저녁이 되면 무조건 5시 넘으면은 밥 먹고 산보하고 그 다음에 9시 반 되면 10시 되면 잠자고 그 다음에 6시 7시 되면 일어나고 규칙화해버려요. 그게 간헐적 식생.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수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규칙화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자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그게 안 돼요. 돈벌이를 해야 되니까. 보통 나가서 일해야 되니까. 특수 경우는 안 되지만 할 일 없는 사람이라면은 해볼 만한 거예요. 10시 반이면 딱 자고 해 지면 자는 게 시골 농사에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그래서 반드시 수면도 10시간, 좀 8시간 이상을 자기 걸로 수면을 취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화하면은 수면에 잠이 안 오는 것을 해결한대요.
그 수면제 먹을 필요 없어. 자꾸 노력하면은 몸이 따라와. 그래서 저는 저 옛날 박사학위 논문 쓰고 하도 바빠갖고 2시 전에 잔 적이 없었어요. 그걸 퇴직한 뒤부터는 전부 바꿔갖고 그걸 바꾸는데 12시에서 1시로 1시에서 12시에 1시간을 옮기는데 1년 걸려요. 규칙화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10시 반이면 되면은 5분 이내 잠이 들어야 돼. 5분 이내 잠 안 들면 그것도 시원찮은 거예요. 근데 전부 방법을 해서 수면을 질로 높이는 거. 그 최고예요. 수면을 하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생체에서 전부 잘못된 거, 하루에 쓴 거 이런 것들을 다 없애주면서 새로운 치유가 일어나. 그러니까 건강. 그걸 맹자는 약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썼던 용어인데 이제 그런 걸 확실하게 한 거죠. 그래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고 아팠던 게 치료가 돼. 수면이 의사예요. 이제 그런 걸 아시는 거. 세 번째는 그 김치를 뭐라고 그래? 발효식품이라 하죠? 발효식품의 일상화. 매일 발효식품을 늘 먹도록 노력하는 거. 그 김치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있잖아요. 가능하면은 산성화된 거 이미 뭐라고 그래? 막 즉석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말고 가능하면은 야채나 뭐 이런 것처럼 싱싱한 걸로. 그리고 특히 견과류 어디 설탕이나 뭐 절여 갖고 이런 거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잘 섭생해야 돼. 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돼. 먹는 거에서 문제냐면 많이 먹는 사람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염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식은 묵히면은 염증이 되고 염증이 나중에 폐혈증으로 나중에 다 확산돼 버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소식이 좋다는 게 그거고 소식이라도 그런 거예요. 그다음 또 뭐를 얘기했냐면은 간헐적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80세 전과 후에 운동 방법이 틀린 걸 또 알아야 돼요. 무조건 헬스클럽 가서 그냥 수없이 운동하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거는 70대 이전의 얘기예요. 근육을 활성화시킬 때. 80세 이후는 절대 그거 하면 위험해요. 그거에다 죽는 사람이 많아. 과욕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 근데 움직이지 않는데 대신 뭐를 하냐? 간헐적 운동으로 바꾸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의자에 8시간 꽉 앉아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 중간중간 30분 밤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게 좋아요. 앉아서 움직이는 것도 괜찮은데 한 번씩 일어나서 이렇게 걷다가 다시 앉는 거 이런 게 간헐적 운동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걸 일상화돼 갖고 한번 지속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새 인터넷 여기 빠져갖고서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거 계속 그러고 있으면 이거 디스크 걸리는 거예요. 한 번만 중간에 이랬어도 해결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간헐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목표를 세우라 그랬는데 하루의 목표. 저는 할 일이에요. 할 일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 땅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벌써 여기 강의 들으러 온다는 건 벌써 할 일을 만든 거야. 기가 막힌 거예요. 와서 많이 안 들어도 돼. 그냥 여기 와서 자다가 가도 돼요. 온 것 자체가 벌써 할 일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이 5가지가 일상생활에 늘 그 생활하다 보면 어느 틈에 보니까 100세가 넘어 있어. 이제 그건 믿고 한번 해보셔도 돼요. 요새 90세로 다 일반화된 건 알죠? 일반 사람 다 90세로 다 의학이 발달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식이 이제 확장돼서 그래. 근데 지금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120 이후예요. 150까지 가요. 그래서 나중에 영생법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요. 영원히 사는 거. 그건 DNA로 넘어가서 텔로미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염색체 중에서 이 텔로미어가 점점 줄어들면 노화로 죽는 건데 그걸 늘려서 다시 활성화시키는 걸로 하면 젊어지는 거야. 그러면 영생하는 것이 지금 의학계에서 새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 얘기가 딴 얘기로 넘어갔는데 우리 다시 교재 노노 얘기로. 노노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염두에 둘 게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요거를 먼저 지적하고 넘어가겠죠. 공자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거 다 아시잖아요. 551년 언제? 거기까지 언제까지는 신경 안 쓰셨나?
11월 21일 날 태어나셨어요. 11월 21일인 거는 간지로 얘기할 때는 그거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경자일이라고 그랬어요. 551년은 경술년이고 경술년 경자일에 태어나셨어. 근데 그걸 오늘날 달력인 줄 알면은 그건 너무 또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주나라 정월이야. 주나라 정월과 오늘날 정월은 어떤 정월이에요? 하나라 정월이 잘 맞아요. 하은주 3대가 정월을 다르게 했어. 역사적으로. 하나라는 음력 구정,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이 느끼는 걸로 했고, 은나라는 동물이 느끼는 거, 만물이 느끼는 걸로 했어. 그리고 저기는 주나라는 하늘이 변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한다면 하루로 바꾸죠. 하루의 시작은 하늘이 움직여서 시작된 시간이 몇 시예요? 자시야. 그게 자시가 몇 시예요? 11시에서 1시간을 2시간을 자시로 묶어놨는데 자정이 몇 시야? 밤 12시에만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린 잠잘 때인데 지금 이게 하늘이 움직이니까 새날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새날이야. 1년의 새날은 그러니까 뭘로 확장된 거예요? 하늘이 움직인 게 동지야. 동지가 되면 이미 겨울이 끝나고 여름으로 가는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1분씩 이게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 1분씩 길다가 하지에서 1분씩 길다가 동지 되면 1분씩 늘어나서 이제 가요. 그거를 정월로 삼은 게 주나라 정월이에요. 주정월이라고 그래요. 주정. 그거를 자월이라고 그래요. 자시가 아니라 자월. 월일 때는 한자를 세월건자를 써요. 시간을 얘기할 때는 진을 써. 일진이라고 그래. 진, 일진. 이해가 되겠죠? 달이라고 할 때는 월건이라고 그래. 월건. 세월건자야. 그러니까 이 자월이 이 동지가 되는 그 들어있는 달을 음력으로 11월, 양력으로는 12월이 돼요. 그 다음에가 은나라 정월은 축월이야. 축월이라고 하는 건 축시죠. 축시는 몇 시부터 몇 시야? 1시부터 3시. 좌축인묘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뭐 어려울 것도 아니야. 그건 땅 입어서 지가 운동을 해. 그래서 새벽 1시, 3시 사이에 딱 정확한 축시를 축정이라고 해. 축정이 새벽 2시야. 2시에는 육각수가 나오는 거예요. 벌써 땅이 움직여서. 물이 벌써 새로운 물, 다른 물이 나와. 그거하고 봉양해갖고 저기 스님들이 봉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벌써 달라요. 그 정도 지나가면 인시가 돼. 인시는 몇 시부터 몇 시야? 3시부터 5시. 근데 딱 정확한 인시를 인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정이면 두고 치고 대문 열고 그런 게 닭이 울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늘의 세 가지 시작. 하늘이 시작하고 땅이 시작하고 사람이 이제 느껴서 아는 거. 이게 이제 정월로 규정을 할 때 주나라 정월은 자월인 동지를 기준으로 한 거고, 그 다음 달에 기준한 게 축월을 기준한 게 은나라고, 그 다음에 하나라는 뭐를 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사람이 느끼는 그 구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12월이 주정이 되면 1월이 저기고 은정이고 2월이 인정인 그 하나라 정월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참 하나라는 딴 거 없다. 달력 하나는 최고다. 하월. 그래서 하나라 정월을 제가 높인 거예요. 오늘날 쓰는 달력을 벌써 알아갖고 농사 짓는데 하자가 없도록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려면 뭔 소리인지 몰라갖고 갖다가 붙여갖고 딴 소리를 그래. 근데 공부가 안 된 사람이 그랬으면 그냥 모르려니 했는데, 공부가 많이 된다 해갖고 심해서 보면 뭐야, 조선일보에 보면 논어갖고 시사평론을 하는 이한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 글을 잘 좋아하고 그렇게 쓴다는 건 대단해. 논어갖고 논어의 의미로서 인간을 평가하고 그 오늘날 현대의 문제점을 막 지적하고 글을 쓴다면은 그 굉장히 능력 있는 거 아세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인데 아까 이 새 해에 하은주 시대의 정월을 몰라갖고 딴소리를 하고 있으면 나는 너무 안타깝지. 옆에 있으면 가르쳐주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왜 그런 게 있어요? 하정을, 어느 나라 정을. 근데 그게 뭐냐? 직접 공자의 탄생일이 몇 월 며칠이에요? 11월 22일은 주정월이라니까 그거를 오늘날 쓰는 당월로 하정월로 바꾸니까 아니에요. 8월 27일이야. 그것도 대충 하시면 안 돼. 8월 27일인 거는 음력 있죠. 자꾸 음력 따지니까. 음력이었던 걸 양력으로 바꾸니까 9월 28일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공부자 탄강에 그러면 9월 28일로 정한 거는 예전부터 정한 게 아니라 음력 쓰던 시대 때는 정할 것도 없어. 양력이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거를 대만에서 1950년대에 세계에서 이제 공통으로 공부자 탄강일을 9월 28일로 하자. 이래갖고 성대 건학기념일이 그 9월 28일 날 건학기념일이 아니라 공부자 탄강일을 공일로 삼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알고 얘기하는 거와 모르면 다른 거. 근데 중요한 건 문제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야. 돌아가신 건 더 몰라 또. 그래갖고 또 딴 소리를 또 해. 안 해면 괜찮아. 하는 게 잘못된 거니까. 춘추에 보면은 4월 기축일로 4월 기축일이니까 오늘날 쓰는 음력인 줄 알고 그냥 5월 며칠이 대충 잡아갖고 그냥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성균관에서 나온 달력 보면 지난해 달력 올해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고쳐. 5월 며칠 딱 보면은 공부자 돌아가신 날짜 거기 써 있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네. 네. 그때 관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무심코 한번 판 박으면 넘어가나 봐. 그래서 공자 후손들이 공자님이 돌아간 4월 기축일을 하나라 정월로 바꾸니까 2월 18일이 됐어요. 음력 2월 18일 공자 편전이라는 책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2월 18일을 다시 양력으로 환산하면 이제 오늘날 쓰는 걸로 붙박이로 돌아가신 기일로 정해도 되지요. 근데 그런 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지금 출생연도에 대해서 유림이라면 최소한 기초적인 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는 논어의 구성인데 논어의 구성은 시작과 끝이 기가 막혀. 시작은 다 알아요. 뭐예요? 하기 실습주면 이렇게 나와. 시작은 뭘 얘기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시작에 하기 실습주면 부병여로와 유궁이 자원당행을 해서 인부질부는 분자와 뭐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세 개의 코드를 얘기하려고 해요. 세 개의 코드가 뭐냐? 우선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거를 개인적 나, 자기 기, 아자를 쓰기도 하고 몸기자를 쓰기도 하고 나우자를 쓰기도 해요. 나는. 그 내가 해야 될 거를 이거를 숙이라고 얘기해. 날 닦아야 돼. 닦아. 숙이. 대학에 숙이, 치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나의 문제야. 나의 문제. 이거는 뭐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예요. 항상 나와 아닌 거의 관계가 있어요. 사람 관계를 대인관계라고 그러고 사람이 아닌 거의 관계를 대물관계라고 그러고 사람과 마물이 아닌 더 높은 임금과의 하느님과의 관계를 대신관계라고 그래요. 인간의 관계를 한자로 쓰면 사회성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성에는 세 가지 사회가 있다 이거죠. 대인관계의 사회가 있고 대물관계의 사회가 있고 대신관계의 사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인관계를 주로 얘기하죠. 대물관계, 대신관계 이해가 되겠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치인이라고 해. 인간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더불어 사는 거니까. 사실 치인이라는 것도 용어가 좀 시원찮아. 뭐가 더 좋겠어요? 치인보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다 그런 거 뭘 따져 그렇게 넘어가셨을까? 공자 뒤에 맹자가 나와서 기가 막힌 걸로 치인이라는 얘기도 이거는 대학에서 쓰는 용어고 그 정자 때 쓰는 건데 그 뭐예요? 치라고 하는 뜻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시험차는 사람을 전제로 한 거예요. 시험차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 이끌고 가고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건 지배와 비지배의 관계를 설명한 거예요.
아니야. 인간은 내가 조금 먼저 한 것뿐이지 인간의 본질은 누구나 다 하느님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다 갖고 있어요. 아까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아니에요. 남자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거가 그 시대에서 만든 거지 여자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렇지만 누가 뛰어나지 않느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느님의 원리 인자가 다 들어있어요. 하늘의 천리가, 천성이, 천극이, 태극이 가능태가 다 있어. 근데 누가 먼저 있다 잘했다 그러면은 과거 시대에 몽골 시대나 얘기하는 거지. 지금은 아니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선생님보다 학부형이 더 뛰어날 수가 있고 공무원보다 일반 시민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인정해주는 용어가 아니라 요거는 어떤 용어에 딴 사람을 지배하는 용어야. 치인이라는 게 이끌어, 좋은 의미는 이끌어간다가 되겠는데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은 그거는 지배 이론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더불어 하는 거야. 더불어 하는 걸 여인이라고. 여인. 이걸 얘기하는 게 맹자의 여민동락이야. 그건 들어보셨어요? 여민동락. 그거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가능성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더불어 이제 하나가 되는 시대. 아까 여천이죠. 하늘과 더불어 되는 거. 천이나 합일이 되는 거. 남자든 여자든 시작 과정에서는 남자가 우선 따라가겠지만 나중에 따라갈 것도 없어. 하나일 때는 여천이 되는 거야. 같이 되는 거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여민 이걸 강조한 맹자의 용어 선택의 우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수기치인으로 일반화됐으니까 근데 그 완성된 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대인적 수기와 관계의 여인 치인을 합쳐서 완성된 사람을 성인이라는 구조의 세개 코드를 갖고 첫 장을 맺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뭘로 수기가 되려면 배워야 돼. 먼저 자꾸 하기 싫으면 배우기만 하면 안 돼. 맨날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그게 습이야. 치습이라는 건 늘 그게 배운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대로 써먹어라. 그게 시습이야. 그러면 기쁨이 저절로 돌아. 그랬더니 우리 성대 모 교수님은 그런 적이 있어요. 공자님이 이거 잘못 얘기했대. 하기 싫으시면 불영여로와 기쁠 열자 있으니까 열자를 바꿔야 된대. 공부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 사람은 공부에 엄청 싫어했나 봐. 공부가 괴로웠나 봐. 때때로 공부를 하고 시시를 익히니 이 또한 괴로움이 아니겠느냐. 불영보호와 그래야 된대. 그건 자기 입장에서 얘기지. 진짜 좋은 걸 깨달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만큼 좋은 게 없어. 춤추고 싶은데 뭘 불영여로야.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한 거야? 학으로 수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뭐를 얘기했어요? 관계를 얘기할 때 둥으로 갖다 얘기합니다. 벗이 있는데 멀리서 와. 근데 무슨 일 보러 왔다가 날 보러 온 거라면 문제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는데 나 보러 왔다. 대단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지구상에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야. 대부분 딴 일 한 김에 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공이 자원방매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대부분 성질 많이 내거든. 화내고 급해고 그걸 하고 예를 든 거야. 아주 쉬운 단초로. 성질 내면 벌써 시원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애를 키울 때요 성질 내는 사람은 뛰어난 부모가 안 나와. 어진 부모가 안 나와. 애들도 한 번도 어떻게 성질 안 내고 키워요. 그 내가 우리 죽실딸한테 애들 화내는 모습 보이지 마라 했더니 아빠 한번 살아보래 하고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래. 말은 맞지. 그렇지만은 최고의 수준으로 이 부모의 수준이 올라가 버리면 화낼 이유가 없도록 하는 거는 원초부터 처음부터 뭐를 해야 돼? 두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우선 애를 인격체로 봐야 돼. 내 소유물이라 해갖고 마음대로 할 걸 아니면 안 돼. 시끄러워 해갖고 대체로서 언제든지 시끄러우면 쫓겨나가야 될 대상이야. 아니야. 얘가 떠들고 얘기할 때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따지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우선은 인격체를,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능력을 인정해줘야 돼요. 우리는 쟤 버리면 저 습관이 되면 저 완전히 버린다?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애들인지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놀랍게도 자정 능력이 있어. 자기가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어. 그걸 기다려주는 게 부모야. 그 기다려주다가 안 되면 말로 한번 해보고 또 안 되면 말 한번 합리적으로 얘기해주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야단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보통 하다 보면 성질부터 내갖고 우선 몽둥이부터 들고 그렇게 습관이 되니까 애가 트라우마가 되버려갖고 어렸을 때 완전히 부정적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명도 이천 선생님 있잖아요. 그 부모님 행장에 보면은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화내지 않고도 훌륭한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대부분 부모들은 자기부터 안 돼갖고 자기 소유로 알고 그리고 자기 못한 걸 해야 될 대상으로 알아갖고 자기 욕심으로 다 변질돼서 애들을 버리는 거예요. 요새 그거를 나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그때 손자 나오는 바람에 공부하면서 느껴갖고 육아 책을 한번 쓰려고 그랬더니 쓸 필요가 없어. 내 생각 같은 사람이 나왔어. 그게 오은영인가 하는 사람이 나와갖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지.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다. 어쨌든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라고요? 성질내. 그렇기 때문에 성질내지 않기만 해도 분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분자로 가는 길에 기본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성질, 화낼 일이 없는 쪽으로 가는 건데 화내지 않아야 돼. 나중에는 자기 원인으로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면 자기 탓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화낼 이유가 없어. 내 반성으로 끝나지. 어쨌든 그것까지는 깊어지는 거고 아주 기초 단계에 아주 낮은 단계를 얘기하는 게 논어의 첫 장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도 똑같아. 근데 깊어진 거예요. 벌써 높아진 거예요. 그걸 아시나 모르겠어. 첫 장과 요할편 3장 그게 첫 장 마지막 장이. 그래서 이 동서복음의 성인들 중에 배움을 얘기한 유일한 사람이 공자라는 거예요. 배움을 얘기 안 했어. 다 계시와 알려주는 거와 전지전능으로 얘기하는데 전부 같이 공부하는 함으로 시작한 건 유일해요. 공자. 근데 마지막 장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은 뭐예요? 여기서는 순서가 나 관계 완성된 합쳐진 대상으로 이렇게 분자로 갔는데 여기서는 뭐부터 얘기하면 분자부터 얘기했어요. 먼저 분자는 어떻게 얘기해? 성질내지 않는 성조가 아니라 나중에 어디까지 알아야 돼? 명을 안다 그러면 대단하고 이건 철학적 깊이가 들어가서 존재 원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명 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좀 저기인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보통 누가 줬느냐라면 하늘이 줬다고 보는 거예요. 천생덕어여라. 하늘이 나에게 줬어. 막연한 하늘이면 그때는 종교적 하늘이에요. 절대적 초월적 하늘이에요. 자연적 천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초월적 절대적 차원의 상대 신의라고 해도 돼. 신, 하느님 이런 차원으로 동양적 용어를 쓴 게 천이야. 천. 이게 주나라 때 시작된 거예요. 주나라 이전에는 전부 토템의 사상으로 수없는 데다 신이 있다고 그랬는데 합쳐서 하나의 신으로 메꾼 것이 주나라 때 천 개념이에요. 이 천은 상대의 의미도 있고 무슨 의미도 있어? 자연적 천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자연적 천, 우리가 보이는 하늘, 자연적 천을 얘기한 사람이 순자야. 순자는 천을 그렇게 봐. 그렇지만 맹자는 자연적 천에서 종교적 천까지 뚫고 올라가서 종교적 천까지 얘기하는 게 맹자의 천이에요. 이 천이. 근데 공자님은 천이라고 얘기하면 일반 사람들 보이지 않는 절대 세계니까 이해 못하니까 잘 말씀 안 하셨어요. 천이니 명이니 인이니 이런 얘기는 잘 안 하셨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맹자에 와서 분석이 돼갖고 철저하게 또 설명을 한 거지. 이게 절대자에서 중고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두 가지. 이거 분석을 해보면 이제 그 이해가 돼요. 우리가 받은 걸로 얘기할 땐 성이라고 그래. 천명지비성 그러죠. 중령 첫 장에서 성이라고 그래.
근데 받았지만 그 속에는 내용이 들어있어. 그게 명이야. 받은 본질을 얘기할 때는 성인데 천성이라고 그러는데 천성 속에는 뭐가 내재돼 있지? 하느님의 명령이 들어있어. 하늘의 명령이 들어있어. 하늘의 명령은 내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느냐? 아니야. 네가 잘하는 걸 하고 가라고. 이야, 그 명령을 내리는 걸 봤어요? 그런 적 있어요? 아니야. 느낌으로 아는 거야. 여러분 그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노래? 백만송이 꽃이 핀다는 노래 그거 뭐예요? 백만송이 이거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조용히, 그것도 크게 아니고 조용히 나만 알 수 있대. 명령을 뭐라고? 사랑하라고. 그 사랑이 쌓이면 백만송이룩하면 네가 완성된다. 그 참 멋있는 가사예요. 그런 것들이 명령이에요. 명령, 운명도 되지만 명령도 되지만 거기에는 의미성, 특별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나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동일성이지만 이걸 동일성, 차별성, 특이성이라고 구분을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인간은 태어날 때 요새는 80억 인구가 됐죠. 80억 인구가 다 똑같은 걸 얘기할 때 성이라고 해요. 본연지성. 근데 80억 인구가 다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른 걸 얘기할 때는 뭐라고 그래? 이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아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래? 지명이라고 그래. 그거를 아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50이야. 여러분들 50 넘은 것 같았는데 알아요? 뭘 아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나의 특성이 뭔지, 무슨 자기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장단점을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완성이야. 그걸 존재 확립이라고 해요. 이제 공자님이 30에 입이요, 15세에 지우학이요, 지학이야. 30에 입이라고 그래. 입이요. 40에 부록이요. 50에 지명이요. 60에 이순이요. 70에 정심이요. 자, 투자는 주인공 그래.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지금 70세가 아니라 100세 사는 시대인데 뭐 하나 만드실 수 있어요? 뭐 우리 그 공자님께서는 뭐가 되겠냐 나보고 저는 2000시장인가 만났더니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그거는 딴거 없다고. 공자님이 70이 됐던 시중구현의 경지야. 자기 완성의 경지야. 자기 완성의 경지를 수의 경지가 있지만은 이 수보다 뭐의 경지로? 화의 경지로 넘어갈 때가 드디어 승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천이 쓴 답안지에 나온 얘기예요. 이천이 안현소호학문이라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국자감의 시험 문제. 안현이 왜 호학을 했느냐? 호학의 내용이 뭐냐? 뭘 목표로 살았기 때문에 안민낙도가 되느냐? 그걸 따져서 분석해라고 썼는데 거기에 나와. 쫙 나오는데 기가 막혀. 근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안현과 공자의 차이점은 뭐냐? 안현은 지키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공자는 어떤 수준까지 넘어갔어요? 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화와 수의 차이점은 뭘까요? 수는 갖고 있는 거지만 화는 뭐예요?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로 우라카이라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 우라카이 해버린 거예요. 이거 뭐야? 같은 걸 갖고 따지는 건 생물학이지만은 싹 바꿔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걸 화학이라고 해요. 화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70에는 종심이지만은 수지도 되고 화지다 되는 종심, 시중에 구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80이 되면은 그렇게 최고 경지에 올라가는 걸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다 쏟아지고 가야 돼. 이거를 화지 애인이라고 표현했는데 화인이야. 화인, 사람에게. 90이 되면 뭘로 넘어가야 돼? 이제는 사람뿐이 아니라 만물로 확대돼. 화지 애물이야. 애물. 이해가 되겠죠? 100세가 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
이제는 만물을 뛰어넘어서 하늘과 하나야 되는 경지로 되는 걸 경천이라고 해요. 화지경천.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없으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 명과 성인데 바로 이건 뭐를 하는 거예요? 분자가 벌써 50이 되면 지명이 되고, 그리고 성질 안 내는 타원이 아니야. 1000명의 나의 존재 의미를 다 알고 됐을 때 부지명이면 그걸 모르면 무의 분자야. 분자를 벌써 시험차는 거야. 낮은 단계다. 무의 분자다. 그렇게 나왔죠? 부지명이면. 두 번째는 뭘 얘기했어요? 나를 얘기했는데 배워서 뭘 하느냐? 예로서 행동화되는 거예요. 예로 생활화돼야 돼. 행동같이 딱 보면 알아요. 지금은 저는요, 수영장에 늘 나가고 오고 가고 이렇게 만나는데 사람을 보는데 오늘 걸음걸이나 나하고 얘기하는 대화나 눈동자나 하나만 딱 보면은 어떤 신성인지 어떤 적인지 다 대충 빼뚫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예로 바뀌는 거예요. 예가. 벌써 엘리베이터를 똑같이 타는데도 문을 열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휙 닫고 나가고 바쁘니까 나가지. 근데 어떤 사람은 딱 뒤에 오는 걸 알면은 한번 열어놓고 뒤에 한번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조금 나이가 조금 적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휙 탈 수도 있어. 그런데 잠깐 예를 들어서 먼저 타시라고 한번 손을 내리는 게 행위가 보통 인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가장 생활 속에서 습관이 됐을 때 미천도 안 들어가. 그러면서 최고의 효과를 내는 그게 예예요. 근데 요새 예는 자꾸 어렵고 딱딱한 예만을 알지 않는데 언행일체가 예야. 그게 안 되면 부지예이면 뭐가 돼? 무의입이라. 살아도 산 게 아니야. 서 있을 수가 없고 주체 확률이 안 돼. 무의입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 했어요? 거기에 부지연이면 사람을 알아봐야 돼. 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벗인데 벗도 중요하지만 그 벗이 어떤 사람인지를 처음에 딱 통찰하고 봐야 돼. 내가 그런 훌륭한 벗이 되려고 하는 걸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몰라 허당인 사람보다 평생 살고 하면은 고생만 되게 하고 뒤끝이 안 좋아. 사람을 딱 봐서 이거는 괜찮다. 그러면은 어떤 걸로 생활하는지 아세요? 논어에도 나오지. 자기보다 시원찮은 사람은 벗삼지 말라고. 그럼 시원찮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그럼 벗삼지 말랬냐? 이렇게 오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참으로 좋은 사람하고 사귀려고 그래갖고 한 사람만 진정한 벗을 사왔다. 그럼 최고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전화를 먼저 걸 수 있는 거야. 그걸 벗삼는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내가 전화 거는 거와 안 거는 거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걸려오는 것만 응대하면 돼. 근데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전화 거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갖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돼? 지언이 돼야 돼. 지인이 되려면은 외모만 갖고는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서 외모보다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말하는 걸 딱 보면. 그래서 지언이 중요해요. 그래서 맹자의 호연지기에서 지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걸 네 가지 피사 저기 나온 적 있어요. 치우친 말을 하느냐, 괜찮은 바르지 않은 말을 하냐, 또는 핑계대는 둔사를 하느냐, 뭐 이런 네 가지 말을 하는 걸 봐서 벌써 괜찮은 줄 알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찾아서 보고 알아보고 새기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논어의 첫 장과 뭐를 얘기했어요? 끝장이 이런 관계로 돼 있다는 걸 알면은 훨씬 더 이제 의미가 깊어져요.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이제 짧은 시간에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쭉 교재를 통해서 이제 보고 훑어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이 교재 75쪽으로 넘어가시죠. 논어는 총 20편인 건 다 알고 482장으로 되어 있는데 논어의 그 주석이라는 게 거기 나와 있죠. 주석은 이제 보시면 돼. 시간이 지금 이제 없기 때문에 요점만 탁탁탁 전달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가 뭘 얘기하면 특성을
5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늘 곰씹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유학은 핵심이 인간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 게 나왔는데 75쪽에 75쪽 저거 쪽수를 같이 가야 돼. 맞죠? 75쪽 거기에 보면 인간 중심 찾았어요? 1, 2, 3, 4, 5 있잖아요. 아 그거 보면 돼. 이게 이 유학의 공자님이 왜 위대하냐면 천에서 인간으로 바꿔버린 거야. 그땐 천을 위해서 인간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순장하고 막 또 인권이 유린됐던 시대였는데 인간의 존엄성으로 바뀐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인간이어도 어떤 인간이냐? 인간을 떠나면 안 돼. 암만 시원찮아도 이 인간 속에 부족한 인간이면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떠나는 걸 강조한 게 도가거든. 그래서 도가를 비판하는 이유가 자연주의라는 건 좋은데 자꾸 인간 떠나면 왜 태어났느냐 문제가 나오거든. 그건 노노 자로편에 자로가 문진편에 나와요. 나루터를 물어봤더니 그것도 장저 거리기라는 사람이 거기 농사 짓고 있는데 도가야. 그래 저 나루터 어디냐고 물어보고 자로가 그랬더니만 그건 누구냐고 공자님 아실 거라고. 그래도 가르쳐주면서 얘기하면서 왜 세상이 어지러운데 세상에 얽혀갖고 사느냐. 피세하는 게 좋지 않느냐. 피임만 하지 말고 피세 세상을 하라. 그러니까 공자님이 와서 장호가 이제 공자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금수와는 글과이가 동물이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삶을 포기하고 금수와 산다는 건 이미 벌써 존재 자체에 가치가 창출된 거예요. 이 사람을 버리고 누구와 더불어 하리요. 거기에 나와요. 이게 인간을 얼마나 소중히 하는지 아시겠죠? 그 인간이 대단히 소중한 거. 불교도 깨달음의 세계로만 넘어가는 것만 얘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은 걸 갖고 어떻게 해야 돼? 인간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내려오는 쪽이 이제 불교에서도 보완이 되겠지만 일단은 유학은 철저하게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양천공부는 이 주역천문록이라는 책을 지으면서 거기에 뭐라 하냐면 불교와 유교의 차이점을 뭐라 그랬냐면 유교는 잣대에 있는 거야. 눈금이 있는 거야. 불교는 눈금이 없어. 돈만 되면 돼. 해탈만 되면 돼. 과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야. 그 해탈된 마음을 갖고 지금의 눈금에 맞춰서 애가 얘기해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의미 있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조선 초기에 유교를 하는 거는 불교와 노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유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얘기한 건데 이제 시원찮은 정치가들이 나와서 유교를 제대로 알고 유교를 썼으면은 기가 막히게 되는 게 전부 되는데 자꾸 관념에 흐르고 당파에 흘러갖고 문제점이 된 거죠. 그거는 사람의 문제예요. 유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유교는 보편성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가 누구나 이 죽은 뒤의 세계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중심한다. 그래서 자로가 물어봤거든. 죽고 난 뒤의 세계가 있습니까? 그게 우문이야. 우문을 하지만은 공자님이 다 대답해 주죠. 너 왜 자꾸 죽은 뒤 세계를 하느냐.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산 세계나 제대로 하라.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물어봐. 죽음이라는 건요, 저희가 느끼다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옛날에 어렸을 때는 무조건 무서웠고 멀리하고 싶었었는데 지금은 매일 가까이 오고 죽음이 늘 가까이 있어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 너무 좋은 거야. 참사는 거니까. 잘 죽어야 돼.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건 아주 현찮은 삶의 죽음이야. 최고 좋은 죽음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죽음. 죽음을 의식 못하고 죽는 거야. 잠잔 거야. 근데 벌써 딴 세계에 가 있어. 그걸 고종명이라고 하는 거야. 고종명 그럴 때 고자는 이를 고자예요. 알지만 시간 없으니까 쓸 수도 없어. 이를 고 종명, 명이 맞춰지는, 명령이 끝나는 요는데 그 고종명은 오곡의 마지막 단계이고 최고 경지야. 참으로 자기 삶을 잘대로 올바르게 착하게 진실하게 살면은 나중에 병도 안 들고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치료가 금방 돼. 그러면서 뭘 해? 잠자듯이. 갈 때 됐으니까 너무 좋아. 웃으면서 갈 수가 있어. 되게 가능한지 한번 보세요.
전에 수녀님이 한 분이 포천에서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해서 죽는 사람을 수없이 수천 명을 보내봤는데 약 1000명, 100명이 있으면은 99명이 다 뭐 했는지 알아요? 더 살라고, 살게 해달라고 늙게 집착합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더 살려는 게 욕심이거든요. 욕심은 명을 모르면 욕심이 나와. 명을 알면 자기 한계를 알고 특성을 압니까? 갈대를 아는 거야. 갈대를 아는 사람은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죽음이 싫은 게 아니야. 좋은 거야. 좋은 거. 생각이 바뀌면 죽음이 좋은 걸로 바뀌어요. 어찌나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모임이 있는데 교수 모임이 있어갖고 공주에서 만났는데 거기 픽업을 하는 우리 후배 교수가 있었어. 그 나이가 이제 다 60 넘은 친구들이 70 다 되는 친구인데 픽업을 하는데 차를 마시면서 얘기해. 내가 한 달 전에 무슨 여기 신장암을 뭐라 그래요? 여기 밑에 그 아주 가벼운 암이에요. 신장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전립선. 전립선은 요새는 암도 아니래요. 그치만 전립선을 안 하면 걸렸대. 그러니까 걸릴 때에는 환장한대. 내가 등질러. 왜 내한테? 그러니까 그래갖고 약 일주일을 괴로워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을 바꾸니까 아니요. 마음이 뭔지 아세요? 마음 바꿨다는 게 뭘 것 같아요? 지금 70에 죽는데 남들은 다 8, 90 사는데 내가 70에 죽으면 할 일도 많고 1년만 더 살아야겠는데 요건 미래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는 아까 괴롭고 성질냈는데 뭘로 바꿨냐면 지금까지 산 게 너무 많이 산 거야. 야, 그거는 어떤 생각이야. 다른 사람은 옛날에 40대에 다 죽었어. 옛날에 조선시대 얼마 전에 50년, 70년 전에 40, 50대 주위 다 죽는데 내가 지금 70까지 산 거는 너무 많이 살았다는 생각으로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 그래서 픽업회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임하는 삶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는 게 한 번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하든 하나는 집착이 되는데 하나는 빠이빠이 하고 갈 수가 있는 여유지. 그게 바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해. 현실 중심에서 자꾸만 미래에 자꾸 닥치지 않은 걸 따지지 말고 그리고 과정을 무시하면 안 돼. 과정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거는 말로 하면 안 돼. 행동으로 보이는 거야. 자, 한번 바꿔보세요. 말로 립 서비스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싹 고쳐서 행동으로 줘. 부부관계에도 내 너한테 곧 돈이 나올 건데 너한테 얼마 줄게. 미리 좀 호의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성공할 확률이 반밖에 안 돼. 안 주면 믿고 주면 그냥 대충이야. 그런데 어느 날 직접 행동으로 딱 돈이 마침 생겼다고 쓰라고. 놀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매사를 행동으로 먼저 보이는 거. 이게 실천의 위대성이고 기대한 거를 조금만 더 주면 상대방은 감동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실현이에요. 자기 실현은 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는 건 자기 구현하고 하는 거예요. 남 의식하는 거와 우리는 굉장히 남이 중요하죠. 남과 관계하고 의논하는데 중심은 뭐냐면 나야. 나를 버리고 남을 쫓아가는 사람은 헛개를 사는 거야. 남의 눈치를 왜 보고 남의 눈치에 왜 매달려. 수용하고 내가 반성하는 도구로서는 남을 볼 수는 있지만 끌려가기 위해서 남을 보는 건 미련인 거예요. 내가 사는 거야. 내가 내 돈을 쓰는 거야. 이제 그런 자립정신으로 자꾸 바꾸는 게 좋아. 노년기에 남한테 자꾸 다 쓰고 얻었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가 있는 거 갖고 주는 쪽으로 바뀌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에서는 한자 두자로 요약하면 아주 쉬워요. 그걸 위기지향이라고. 내가 구현하는 위기. 나를 위한다는 게 이기적인 걸로 오해될 수도 있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다는 미인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남에게 의식하고 남 따라가는 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고 현학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아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이 제일 위대한 사람이 향원이야.
향후는 좋은 소리 들으려고 일생을 나온 비유마치다 끝났어. 그 시골에서는 훌륭하다고 굳이. 근데 한 번도 여순의 경지를 못 들어가. 진정한 행복을 못 느낄 거다. 자기가 자기 구현하는. 이게 위기지역인데 어려운 건데 사실은 잘 이해해야 돼요. 유학은 목표가 자기 구현이야.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거는 남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로서 구현하고 기꺼이 소풍 맞듯이 즐기다가 기쁜 마음으로 가는 그게 위기지역이야. 이런 경지가 유학에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이 공부의 진수를 알면은 그 다음에 표정이 바뀌고 진짜 유림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유림을 도학자라고 그래요. 유학자가 아니에요. 도학자. 도학자는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송대 유학자를 도학열전이라고 그래서 일부러 송사에서 송대 육편을 도학열전에 두어요. 우리 문명에 배양했던 18년 있잖아요. 그 유학자가 아니야. 다 뭐예요? 도학자들이야. 도학자는 지행이 합일된 사람이에요. 유학자는 했다가 안 했다. 부분적으로 끊어지는 사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고운자 사상의 핵심 내용은 그것만 보고 이제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3가지 얘기했는데, 꼭 딴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거라 이미 전에 들었던 분은 기억 들었을 거예요. 첫째, 역사적 측면에서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은 온고지신입니다. 우리 76쪽에 거기에 1, 2, 3이 나오는데 1, 2, 3, 1, 2가 거기 나와 있죠? 1, 2. 1은 뭐예요? 역사적 측면. 역사적 측면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온고지신을 찾아서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온고지신. 온고지신 찾았어요? 현실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수기치인. 수기 아닌 그래도 되고 수기 치인이 아니라 여인 여민 그래도 되고 수기치인. 그 다음에 본질적 측면에서는 뭐를 해요? 본질적 측면 지명행위. 그것만 알아도 굉장히 논어의 공자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게 뭘 알 수 있어요. 역사적 측면을 다시 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어요. 역사적 측면의 온고지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온고지신의 진정한 의미는 보통은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안다. 옛것을 온축하고 새것을 안다. 그렇게 하는 건 피상적 이해예요. 본래 옛것을 안다는 옛거의 고가 들고 있는 거는 옛 사람의 성현을 얘기하고 더 깊으면 성현은 뭘 지향했느냐면 천리를 구현하려고 그런 거예요. 천리, 천명, 천성 이걸 구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고의 뜻은 천리체득이야. 천리를 체득하고 나면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신은 미래를 안다가 아니에요. 새 것을 안다는 건 미래를 안다. 미래를 안다도 좋지만은 미래는 항상 문제를 갖고 오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신이야. 문제를 알고 조금 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방향까지 하는 걸 비전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비전. 그러니까 문제도 해결하고 비전을 제시하는데 바로 그게 지신이에요. 유학은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 문제를 해결하는 사상이니까 과거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사상으로 끝난 게 아니야. 유학은 끊임없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대답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제 의미에서 우리가 활용하면 돼. 그래서 역사적 측면에서 우리 유학은 결코 죽는 유학이 아니고 과거화된 게 아니라 지구가 끝나고 우주시대가 가더라도 인간이 살아있는 이상에서는 이 온고지신의 정신이 바로 유학에 잇따르면 새 우주시대의 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작동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두 번째가 현실적 측면에서 자기 완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딴 사람하고 더불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치인이라고 그러고 공자님은 치인이라고 안 쓰고 안인이라고 써요. 딴 사람까지 편안하게. 그 주에 나오니까 보시면 돼. 수기 안인. 그래서 더불어.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김영석 교수가 얘기했어요. 김영석 교수가 일생을 살고 106세가 되다 보니까 최고의 행복은 뭐였다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안 들어보셨나? 들어보셔도 기억도 없나? 다 주는 거야. 최고의 행복. 혼자 쓴 거는 혼자 즐기는 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걸 주는 순간부터 기쁨이 확산돼서 수없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행복의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다 주는 거. 능력 없는 사람은 줄 수 없지요. 능력 있는 거, 쌓아놓은 거, 거두어 놓은 거를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70대 넘으면은 그 자녀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그러면은 일단은 거부부터 해요. 아예 안 간다고, 너들끼리 가라고. 옳다고나 가면 큰일 나요. 애들이 인사차례로 가자고 그러는 거를 가서 그 주책 떨어봐. 그래서 세 번째 자꾸 얘기하면 부득이 가는 게 좋아. 그리고 가더라도 뭐를 해야 돼? 얻어먹으려면 안 가는 게 나아. 이미 딱 참석하는 순간 모든 경비는 내가 다 지불해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냐, 숙이 아니네, 아니니고 그게 최고로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잘 늙는 거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너무 많아. 그러고 나면은 어쨌든 숙이 아닌 마지막으로 저기 뭐 본질적 측면으로 가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살고 의미 있게 죽느냐, 이 존재의 문제를 본질적 측면이에요. 거기는 지명행위야. 아까 지명은 아까 명 설명할 때 다 나왔으니까 명을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는 뭐만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매 순간은 그 상황에 맞는 처신을 하는 게 의야. 의를 향한. 항상 명은 내 속에 알고 내 한계를 알고 내 갈대를 알고 나의 능력과 장점을 알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게 행의야. 지명, 행의. 제가 유학을 공부하면서 나온 결론은 세 가지.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고 뒤에 예들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보시면 돼. 그 뒤에 예문들은 제가 그저 붙여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논어에 나오는 거를 주제별로 나눈 것뿐이니까 참고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오늘 5분을 제가 너무 넘겼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질문 한 사람만 하겠어요? 예, 교수님 오늘 많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예전에 진사과정 수료한 김종훈인데요. 네. 교수님 대성을 노예 지명형이 오지신, 투기치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요. 유교는 개인의 과거의 지혜를 바탕으로서 자기 수용을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유교적 이상은 현대사회 특히 코로나 불확실성과 배가 큰 시대를 살아온 우리에게 어떤 방향성과 실천적 가치를 줄 수 있는지 교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없어요. 역시 인공지능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의 소중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끊임없이 기계와 싸워서더라도 인간, 왜 인간이 좋으냐면 인간은 실수하면 반성을 하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의 정이 넘치니까. 사랑의 넘치로 포용할 수 있는 인간의 시대를 포기하는 순간 이제 인간의 시대가 아니라 인공시대의 시대로 넘어가고 기계 시대로 넘어가고 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시대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의 모든 종행하는 지도자와 중심은 주체는 아이덴티티 주체성은 인간의 뛰어난 사랑에서 출발될 때 무한한 이 희망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이제 지구도 끝나고 인간도 끝난다는 걸 아시면은 젊은 사람들도 그걸 지켜내야 돼요. 자꾸 지금 기계에 예속되면 안 돼. 그 기계를 활용하는 건 아주 좋아요. 자꾸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했는데 기계에 치면 안 된다는 거. 치면 안 되고 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으로 감동시키는 거고. 그 공자는 이명을 처리해봤어요. 어제 일이죠. 시간이 더 있으면 질문 받겠는데 여러분들 10분 동안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어떻게 뭘 갚아야 될지 모르겠네. 다음에 또 뵈도록.